근데 커피는 안 타죠? 먹고 있네. 따뜻한 거. 방금 우리 현장에 문 열었잖아. 지금 무슨 작업하고 계십니까? 아, 유압하는 거 보면 육수통 뚜껑이라는 거야. 근데 그걸 원래는 시보리 작업을 하다가 그 육수통 커버를 오다 준 데에서 자동화 설비로 바꾸는 바람에 오차가 없어야 된대. 때마침 그래서 시보리 작업하던 거를 금형을 다 유압으로 바꿨어. 금형을. 이 금형이 돌아돌아 어떻게 우리 집에 왔어. 저게 1년에 보통 한 3,4천 개, 4,5천 개 나가는 거네. 육수통이어가지고 여름에 좀 많이 나가고 뭐 그런 아이템이래. 근데 우리한테 그 원자재 납품해 주시는 분이 그 가공 일까지 같이 맡아서 다 해서 천안에 공장으로 납품하는 거야. 근데 어차피 여기서 원자재는 대주는 거니까 가공만 해주면 되는 거야. 기계는 있으니까 때마침 뭐 그렇게 바쁜 일도 없고 그래서 우리 공장에 오게 됐어. 1차 오다가 2,000개씩이었어. 두 가지인데 생각보다 끝나자마자 또 오다 들어오고 끝나자마자 또 오다 들어오고 저기 지금 세 번째가 네 번째 하는 거야. 세 번째면 6,000개씩이고 네 번째면 8,000개씩이잖아. 곱하기 2를 하면 16,000개가 된 거야. 1년 물량보다 훨씬 초과된 거야. 1년에 한 3,4천 개 얘기했었는데 왜 이렇게 많아졌냐. 영업용 냉장고에 브랜드 3개가 보통 큰 게 있는데 우성이 있고 유니크가 있고 라셀이라는 데가 있는데 유니크라는 회사가 올 초에 부도가 처리된 거야. 뭐 경기가 안 좋아서인지 아니면 뭐 어떤 재무 상태가 안 좋아서인지 모르겠는데 그 일거리들이 우성 냉장고로 들어오면서 그 오다가 우리한테 들어온 거거든. 지금 치기 한 3번, 4번째 회전하고 있으니까 저렇게 많이 하고 있어. 저게 꽤 많이 나요. 오, 나도 신기해. 저게 이름이 육수통 커버. 아마 그건가 보다. 냉면 육수 같은 거 이게 담아놓는 거. 냉면 육수나 아니면은 뭐 식혜, 뭐 수정과 이거 그런 용도인 것 같아. 그 위에 뚜껑이나. 나도 큰 제품을 아직 본 기억이 잘 없어서 그런데 아마 그런 것 같아. 그런데 들어가는 부속이겠구나. 뚜껑이나 혹은 아니면 그런 거 보면 밑에가 이렇게 동그랗더라고. 거기가 자동화했다고 하는 게 용접 기계를 자동화해서 바꿔놓은 거야. 그거를 자동화하는 바람에 시보리로 하면 오차가 발생해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유압 비명을 파놓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때마침 한쪽에서 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그 일거리들이 다 이쪽으로 몰린 거지. 그러니까 더 몰려버린 거네. 그래서 되게 바빠졌어. 저게 원래는 지금 이때쯤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2, 3월 달, 7, 8월 달에 식판을 파니까 지금 식판을 찍어야 될 타이밍이긴 하거든. 지금 재고도 몇만 장 없기는 하니까. 근데 식판 시장이 또 되게 이상해졌어. 내가 연초에 식판은 성형 원자재가 들어와서 성형 작업이 끝나면 전해 작업을 해서 이제 기름을 빼고 광을 낸 다음에 포장을 해서 출고되는 과정인데 전해 연마하는 공장에 가니까 쓰다만 식판들이 이만큼 쌓여있는 거야. 사장님한테 물어봤어. 이 식판들 왜 여기 와 있냐. 그랬더니 학교들이 이걸 재전해서 쓴대. 새 상품은 안 사고 재전해서 쓴다는 거야. 왜 그래요? 그러고 물어봤어. 학교에 돈이 없대. 교육부 예산이 그만큼 줄었다는 거지. 그래서 식판 한 장에 만약에 그 학교 납품가는 아마 한 8, 9천 원 정도 할 거야. 근데 저렇게 재전해 하면은 한 1,500원, 2,000원에 끝낼 거거든. 8, 9천 원이 없어서 2,000원짜리를 처리해서 저렇게 쓰는 거지. 그러니까 보통 식판이 주기가 한 3년, 4년 정도 주기인데 한 1, 2년 쓰다가 저렇게 재전해를 해서 1년이나 더 쓰게 되는 거야. 원래 그런 적이 없잖아. 없어. 처음 봤어. 그러니까 나도 처음 얘기 들었어. 식판 30년간 쌓여있는 걸 난 처음 봤어. 이만큼 쌓여있어. 때마침 그 일거리가 없을 때쯤 저게 들어왔으니까 일거리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지. 은근히 저기 되게 요새 수요가 많이 몰렸나봐. 생산하자마자 바로바로 출고야. 근데 천안이잖아. 빨래대 2개, 3개만 되면 바로 1톤차 불러서 출고. 바로 출고. 엊그제
지난주에는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나봐. 몇 팔레트 보냈더라? 아 그것도 어차피 3팔레트밖에 못 보냈구나. 어쨌든 그렇게 계속 출고하고 있어. 아마 지금 날이 확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겠다. 아마 그럴 수도 있고. 진짜로.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하려고 했었지만 요번에 올 여름이 너무 확 떨어졌잖아 갑자기. 뭐 불행 중 다행이라고 표현하면 생각보다 이쪽에서 부족한 부분 저쪽에서 채워주고 있어. 자 일단은 저거는 그러면 15리를 하던 제품인데 네 이제 유압 프레스로 바뀌었잖아. 그러면은 이제 얼마 전에 네가 영상 촬영했을 때도 얘기했지만 작업 방법이 바뀌었잖아. 그러면서의 장단점이 생기잖아. 일장일단이 생기듯이. 어쨌든 성형 작업의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15리 작업이고 두 번째는 유압 작업인데 15리 작업을 하면 어쨌든 기본적으로 사람이 작업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는 발생하지. 그리고 재료 원자재 두께에 따라서 조금의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지. 만약에 그렇게 예민한 파트 같으면은 1mm, 0. 몇 mm만 차이가 나도 오차가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얘기할 수도 있어. 그런 부분에서는 15리는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지. 다행히 반대편으로 얘기하면 금연값이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투자 비용은 좀 낮고 두 번째 얘네끼리 포개지는 부분이 좀 많아. 일정한 공간 내에 15리 제품을 100개를 쌀 수 있으면 유압 제품은 30개 내지 50개밖에 못 사. 그런 공간에 대한 차이가 커. 그러니까 이전에도 얘기했던 게 여기 남양주에서 천안 보내려면 기본적으로 물류비가 상대적으로 작진 않으니까 그치. 최대한 많이 쌓아서 보내야 되는데 유압 제품은 잘 포개지지가 않아. 그래서 부피가 커. 무게는 그렇게 많이 안 나가거든. 그러니까 큰 차로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거를 작은 차로 여러 대로 나눠서 보내든가 아니면 더 큰 차를 불러야 되든가 뭐 그런 물류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긴 하지. 다시 거꾸로 얘기를 하면 유압 제품은 부피는 커지는 대신에 정밀성, 정확성이 좀 더 좋아지고 상대적으로 생산 효율이 좀 더 높지. 15리 작업을 통해서 생산하는 게 하루에 만약 500개면 얘는 뭐 곱하기 2나 곱하기 3까지도 가능하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금연값이 너무 뭐 초기 투자 비용이 발생하고 저렇게 유압 기기가 있는 공장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 그렇게 일이 불릴 수밖에 없지. 그렇긴 하겠네. 저런 유압 프레스가 또 쉬고 있어야.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유압 프레스나 프레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유압 프레스는 특히나 그 세팅할 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 금형 하나 바꾸면 뭐 1시간, 2시간 금방 가니까 바꿨다고 해서 바로 양산되는 게 아니라 혹시나 불량이 날 수 있으니까 처음에 샘플도 몇 개 해봐야 되고 불량 터지고 감안해서 시작을 해야 되니까 가능하면 금형 한번 끼면은 그래도 오래 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유압 프레스에는 이제 그런 문제들도 생각을 해서 이제 제작을 시작하고 뭐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거죠. 대신 15리도 뭐 금형을 갈아 끼고 뭐 이런 것들이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사람 손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그 정도의 유격은 내가 또 맞출 수도 있고 근데 대신에 완벽하진 않다. 딱 똑같이 떨어지진 않아. 그냥 0.1mm든 0.11mm든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게 제작 방식에 따라서의 장단점들이 다 있는 거지. 근데 지금 저거는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그 용접하는 게 옛날에는 그냥 사람이 했겠지. 그러니까 그냥 15리를 해도 충분했었는데 지금은 기계로 바뀌면서 그쪽이 자동화되면서 우리도 그거에 맞춰서 해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어제 나온 이슈거든? 내가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이맘때쯤에 군납했던 거야. 어젠가 입차량 하나 나왔어. 얘도 마찬가지야. 안에 거는 자동 시보리하고 겉에 건 유압이거든? 왜 그렇게 했냐면 유압으로 하면 상대적으로 재료가 많이 먹어. 가공은 빠른데 정확도도 높은데 근데 안에 거를 자동 시보리 한 이유가 얘 그램 수를 맞춰야 돼. 무게수를 무게가 이게 220g에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좀 있어. 그걸로 맞추려면 유압으로 해서 원자재를 쓰면 무게가 너무 많아. 그래서 자동 시보리를 해서 무게를 맞춘 거야. 자동 시보리를 하면은 원자재는 상대적으로 작은 파이수를 써도 되고 어차피 늘려가는 거니까. 대신 자동으로 해놨으니까 정밀성은 좋아지는데 대신 양이 많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납품했던 그 아이템이긴 하지. 이거를 그냥 일반 헤라시보리로 하면은 수량이 또 많이 안 나와. 그 수량을 맞추기 힘들어. 수량을 맞추려면 자동화를 해야 돼. 근데 어차피 정확도를 높이려면 자동화를 해야 되는 거니까 안에 건 그래서 자동 시보리를 해서 정확도를 높이고 그걸 높이고 대신 판 사이즈를 줄였으니까 그램수가 그램수도 맞추고 상대적으로 단가도 맞추고 겉에 거는
어쨌든 많이 나와야 되는데 정확도를 높여야 되니까 유압으로 찍어서 1, 2차 가공해가지고 맞춰서 다시 알곤 사서 하는 거지. 그럼 이거 반도에서 나오는 제품인 거잖아. 여기 반도 써있지. 이게 지금 군납으로 나가고 있다. 내가 한 2년 3년 했나? 근데 올해도 또 나가? 어제가 오다가 떴어. 근데 입찰가가 너무 낮아. 입찰가가 너무 낮아. 그래서 잡을까 말까 애매해. 그 저기 나라장터인가 거기서 입찰하는 거야? 이거는 분납이니까 뭐 따로 입찰 나오는 데가 있을 거야. 그럼 네가 그거를 입찰을 이렇게 신청을 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한 두세 단계 거쳐서 나한테 오는 것 같아. 한번 오다가 뜨면 이거를 잡는 사람들이 몇 명 있고 잡아서 유통하는 사람이나 제조하는 사람한테 이제 일거리를 주는 거지. 이거 한두 개만 나온 게 아니고 여러 개 나오는 것도 취합해서 거래를 해야 되는 거니까. 쉽게 말해서 그 저거를 네가 이렇게 인터넷에 뭐 나라장터 이런 데 들어가서 공고가 뜨면은 신청 이게 아니라 할 수 있다는데 내가 해본 적이 없어 아직.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나한테 올 정도면 한 두 단계나 세 단계 거쳐서 나한테 일거리가 오는 거지. 어떤 사람이 그걸 딱 잡아서 중개상이 잡아서 이거는 이쪽한테 가격 평가나 문의를 주고 저거는 저기다 주고 해서 취합을 해서 나중에 그걸 이제 아마도 이게 한두 개가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아. 여러 개가 나오니까 이거를 다 배분을 해서 일 처리를 해서 다 취합을 해서 납품을 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 그래서 입찰가가 너무 낮아. 그래서 애매해. 근데 이게 왜 이슈야? 아니 지금 유압 가공하는 거랑 지금 이야기했던 것들의 연장선에서 보면 요게 딱 맞는 예제이긴 하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는 시보리 그리고 유압 혹은 뭐 프레스라고 얘기하는 거, 유압 프레스 이렇게 두 가지 과정을 얘기했는데 얘는 한 가지가 그러니까 새로운 게 있는 거네. 시보리인데 자동 시보리라는 게 있는 거네. 그치? 근데 자동 시보리로 하면은 그러면은 정확도가 높아지는 거야? 높아지지. 그러면은 유압만큼 높아져? 높아지는데 걔 대신 자동 시보리잖아. 원자재에 좀 예민해. 많이 늘어나거나 적게 늘어나거나 아니면은 불량률이 높아질 수 있거나 뭐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금형에 얹혀놓고 원자재를 샘플을 받아 성형하다가 불량이 터져? 그럼 이 원자재 빼 다른 걸 넣어줘야 돼. 그래서 자동 시보리는 그러니까 원자재에 비싸고 싸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얘라는 게 다 합금이잖아. 구리, 뭐 망간, 뭐 니켈 등등이 섞여서 만드는 거니까 그게 딱 맞으면 양산이 쭉 되는 거고 안 맞으면 양산이 안 돼. 자동 시보리는 그런 문제가 있어. 그럼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제품을 내가 만들어야 돼. 한 뭐 만 개를 만들어야 돼. 예를 들어서. 근데 지금 말한 것처럼 원자재를 찾아봐야 돼. 그래서 하나를 딱 밀어왔어. A라는 원자재를 밀어봤는데 이거는 안 돼. 좀 터졌어. 안 되겠어. B라는 원자재를 밀어서 이건 돼. 오케이 그럼 B로 이거 주세요 했어. 근데 원자재 집에서 B라는 거를 만장을 다 안 주면 어떻게 돼? 그럼 다시 또 샘플 따와야 돼. 원자재 집도 그게 다 있으면 줄 수 있는데 아니 코일이 몇 개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 맞게 코일을 따면은 그 코일을 다 따는 거고 안 맞으면 맞는 거 찾아야 돼. 자동 시보리는 그게 문제야. 그게 꽤 큰 문제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가 갖고 있는 성분이 조금씩은 다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포스코에서 원자재 아변이 냉연에서 뽑아낼 때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거든. 근데 그게 달라서 생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으니 얘는 일일이 샘플링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판이 바뀔 때마다 샘플링 해보고 안 되면 다시 또 공정이 스톱되고서는 그래서 판을 찾아야 되고. 다른 공장 같으면은 두고 오랫동안 팔만한 제품이 있어. 얘를 한번 금형을 올려봤어. 다 되네. 통코일을 막 5돈짜리 뭐 10돈짜리를 다 따버려. 아예 5만 개든 10만 개든 다 따버려. 왜냐면 이걸 맞는 자재 구하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 보면은 재고 비용이 꽤 많이 발생하지. 제작 과정이 지금 3가지가 나왔는데 장단점들이 다 있어. 그럼 잠깐만 자동 시보리의 장점은 뭐야 그럼? 생산량이 높지. 그 프레스보다도? 방식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시보리가 유압이랑 상대적인 걸 보면 얘는 원자재를 그나마 적게 먹어. 늘려서 하는 거니까. 유압은 상대적으로 원자재의 파기수가 커. 그러면 여기서만 해도 단가 차이가 나올 거 아니야. 작지 않아 이 단가 차이가. 그거를 얘는 자동화하면서도 그 쉽게 말해서 원자재 가격을 조금 더 저렴하게 내릴 수가 있는 그런 작업 방식이라는 거구나. 단 양이 좀 많아야 되고 원자재와의 궁합이 중요한 거네 얘는. 프레스나 뭐 이런 것들은 원자재의 궁합을 상대적으로 좀 덜 영향을 받긴 하지.
일반 시보리 아저씨들이 아니 그것도 그런 경우는 있지. 판이 너무 강하다거나 너무 연하다거나 뭐 이런 레인지를 따지면 경우가 그렇게 많진 않고 이쪽 상대로 이러이러한 포인트에서 안 맞으면 이제 저희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시보리 쪽은 그런 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거를 상대적으로 덜 하지. 덜 하고 커버가 가능하지. 그치, 기술자분이 자기 기술로 커버를 하면서 만들 수가 있는데 대신에 그만큼 오차가 생길 수는 있고. 오케이. 그치. 근데 프레스나 자동식으로 가면 그런 오차는 없어지지만 그 전의 문제들을 다 해결하는 게 굉장히 몇 가지의 좀 요소들을 맞춰야 되는. 근데 그걸 또 완벽하게 맞춰줘야지만 완벽한 제품이. 이것도 안에 거를 0.6으로 하면 훨씬 편해. 분량도 안 나. 근데 0.5로 해야 그램수를 맞추는 거야. 그래가지고 0.5 되는 재료를 굳이 찾아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220g 맞추는 거야. 굳이 0.6을 쓰면 우리도 편해. 어쨌든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가공하기가 편하거든. 상대로 얇은 것보다. 근데 무게를 맞추려니까 0.5T로 내려갔어야 돼. 혹은 0.4로 내려가든가. 근데 0.4로 가면은 거의 쉽지 않고 0.5T로 하는 거지. 재밌어. 아까 육수 커버로 시작해서 육수 커버를 제작하게 된 거, 그리고 제작해서 나가는 거, 그러다 식판 얘기로 갔다가 식판 얘기에서 분납 얘기까지 나온 거네. 오케이, 여기까지. 하나 둘 셋. 안 나왔어. 밑에다 쳐. 이 냉면기 앞에서 쳐. 하나 둘 셋.